북한 파병 군인 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혹은 집단 격리시켜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온 바 있고, 그것은 우리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북한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다.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좀 뉴스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정보 통제, 즉 북한의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북중국경 일대에는 그 많은 탈북민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맞아요. 이 탈북민과 그 가족들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뭐 자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북한의 정보를 다루는 이 국내 NGO들도 이 북한 내부의 어떤 휴민트들, 즉 이 전화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들을 접하는데 오히려 이 북한 주민들이 그 러시아 파병이 진짜 사실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름아름 좀 퍼지고 있다. 그리고 퍼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만이라는 건 결국은 나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라는 불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러우 전장에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는 그 행위 자체는 북한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그 북한 스타일에는 전혀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네. 북한은 항상 이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명분, 네네.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명분과 당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야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북한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상당히 잘못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 북한 주민들을 북한 당국이 세뇌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강조를 해야 되고, 그 세뇌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명분과 당위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설득력이 있어야 주민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 러시아 전쟁에 파견된 이 북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일단 첫째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파병을 했다는 점에서도 일단 당위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했을 때 그들의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총알바지로 내세운 거잖아요. 즉,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제 군대에 보냈는데,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물론 강제로 끌려갔지만 대부분이 다. 이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떤 충성심을 이용해서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그걸 활용해서 외화벌이에 쓰이고 있다.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면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반발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이 터져 나온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런 정보가 북한 내부에 만연하게 퍼진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반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빽 있는 집안 자녀들은 파병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그 뭐 의혹이 아니라요. 북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폭풍군단 같은 부대에도 이제 빽 있는 집안 자녀들이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는 이유가 정말 뭐 속된 말로 뭐 빡세게 훈련받아서 뭐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개중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폭풍군단 같은 좀 특수부대에 빨리 가게 되면은 조선노동당 입당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 젊은 나이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출세의 길에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고위층 자녀들이 이런 폭풍군단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빠르게 입당을 하고 그 다음 빠져나옵니다. 그 부대 입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결국 지금 파병 같은 경우에도 그 파병 소식에 대해서 물론 북한 당국이 쉬쉬하고 있지만 고위층은 이미 알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몇 날 며칠 뭐 훈련도 하고 뭐 장비도 모으고 하다 보면 그 소식이 고위층들한테 퍼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이미 다 빼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한 2년 정도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는 좀 없습니다.
확실히 그 뭐 부정부패나 비리가 이런 것도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부정부패의 있겠네요. 왕국이잖아요, 북한은. 네. 거긴 부정부패 없으면 단 하루도 움직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아,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여러 생존 방식에 의해서 또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패턴이지 그것이 뭐 문제다라고 보는 인식은 상당히 적죠. 네, 저도 사실 뭐 해외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스탠더드한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서 그것이 문제였구나를 느끼는 것이지 북한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문제라고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본인의 출세길이 막히고 또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게 사실 북한이죠. 네. 북한군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모든 군부대는 그 한반도가 80%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산악 전투에 최적화된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총 쏘는 저격 부대. 이거는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벌판 아닙니까? 완전 평원이죠 거기. 예. 네. 평원에서 네. 이제는 전차도 무용지물화되고 거의 드론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전혀 익숙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가 아무리 내 몸이 뭐 강철 같은 특수부대라고 해도 아니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걸 네.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 네.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부대가 나가 있지만 네. 특수부대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군대가 군 지휘권을 러시아 군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고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장갑차에 러시아 군대는 다 타고 있고 북한군만 보병으로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 막 따라가고 있는데 네. 폭격이 되니까 지금 장갑차가 도망가기 시작하고 네. 근데 북한군인들이 태우고 가라고 막 했는데 안 태우고 막 도망가서 지금 막 방치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할 땐 다 빠지고 북한군은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군이 그 역할을 했는데 워낙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이제 총알바지를 북한군을 내세워 놓고 자기는 이제 그 타격 원점을 찾기 위해서 북한군을 미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전력 손실이 나는데 이걸 대부분 북한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가 아무리 뭐 잘 훈련을 강하고, 그러니까 못 먹고 뼈만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력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전투력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도청 내용 이런 걸 보니까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로 뭐 북한군에 욕설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아직까지도 뭐 사실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벌써부터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긴장된 것이고, 네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소통이 안 되면 까딱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부대별로 한 명씩 뭐 통역이 있다고 해도 그 통역이 한 개 부대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가능하지만 전쟁을 할 때에는 다 뿔뿔이 헤쳐져 가지고 각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전달받고 그 사람이 다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 첨단 이 장비들을 다 보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에 이제 연합 작전이 안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그냥 대규모 살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훈련도 안 돼 있고 러시아 지형 지물에 익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참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그 보상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인들은 굉장히 이제 내가 여기 왜 나가야 되겠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약간 움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러시아 군인들이 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총알바지도 내세우고 싶은데 얘들은 그거 아니까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막 그 싸움질도 날 수가 있고, 네네. 막 서로 이제 의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 좀 이렇게 총알바지도 팍 나가면 좋은데, 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 좀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예, 아마 이제 그 러시아 군과 북한 군 사이에서도 아마 엄청난 내부 어떤 그 싸움, 투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군인들은 내가 나가라. 근데 내가 너 나가라. 뭐 서로 이렇게 싸우겠죠. 예. 이게 아마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전신 무장이 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요, 사실. 이미 네. 북한군은 뭐 강철 같은 정신력과 어떤 그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에 뭐 기초한 강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무너진 군대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북한군의 지휘관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고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요차하면 네.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요차하면 숨을 수도 있고 네. 요차하면 내가 열받으면 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모든 관계가 지금 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군 지휘관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러시아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북한군에 총이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북한군을 꾸려 들어와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3일분 식량, 뭐 일주일분 식량을 주고 이게 약간 독자적인 훈련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도망갈까봐 하루 거밖에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이틀 이상 떨어져 있다가 보급을 못 받게 되면 하루를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아마 항복을 하러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국정원과 이제 뭐 이런 국군정보사에서 대규모의 심리전을 아마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 대상으로 예. 뭐 삼시세끼에 고기 준다, 고기 반찬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심리전을 펼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삼시세끼는 굉장히 식상한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사실은 네, 이탈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명분이거든요, 사실은. 너네가 나온 전쟁 자체가 이건 명분도 없고 아, 정말 이거는 부적절한 침략 전쟁에 총알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너희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응? 그리고 죽어가지고 무슨 돈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 부모들은 그냥 땅을 치고 우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목숨값을 주지도 않는데 응? 너네가 거기서 왜 죽냐 넘어와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너네 20대 초반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망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에게 뿌리게 되면 그거 안 넘어올 리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심리전에 굉장히 취약한 군대이고 다 보시겠지만 김정은 남매가 전단지만 뿌리면 얼마나 경악을 합니까? 맞아요. 네. 예?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 난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전단지 한 장에 그 휴전선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전단지에 막 그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심리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확실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왔다. 내가 죽을 필요 없다. 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대량 이제 이탈로 이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군을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고 이제 탈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게 옳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 북한군을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와 바꾸는 걸 하겠다. 아, 포로 인질 교환 뭐 예.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북한군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뭔가 우리가 혜택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군인들은 전원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북한군의 어떤 그런 전체를 갖다 무너지게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 적어도 수천 명이 만약 대한민국에 온다. 네. 이거는 북한 정권이 그날로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오면 진짜 여파가 일파만파. 엄청나죠, 네.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이는 것보다 음.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게 우리 한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뭐 집단 탈영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한국에 온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그런 대북 잔치 활동을 해가지고 예. 또 북한에 있는 또 주민들한테 그런 실상을 또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MZ 세대 젊은 군인들이고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에 와서 정보들을 확 접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 아주 무섭게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같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뭐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이게 뭐 변화가 빠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또 한국 내에서는 또 이게 뭐 반대 여론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 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깔보고 적을 우습게 알고 적이 두려워할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적이 강한 정신력과 강한 어떤 그런 대항 자세를 가지고 전쟁에 대비할 경우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뭐 파티하고 있었죠, 사실. 파티하고 네. 놀고 네. 북부는 정말 형편없고 북한군에 비하면 이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 입장에서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서도 두려움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기라는 것은 군인이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미군이 엄청나게 아프가니스탄 군대에게 무기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부패한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무기에 맞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생명을 막 갈아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북한 군인들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이게 뭐 전쟁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적 행위가 아닐까. 예. 이거 북한군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뭐 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탈영을. 그러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북한군은 되게 생소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알잖아요, 자기네끼리 네. 전쟁을 해봤으니까. 네. 근데 북한군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이 가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원과 국군정보사가 가서 북한군에 맞는 심리전을 해야만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군과 우리 군 간의 협력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뭐 총알바지 총알밥으로 내세웠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당연히 이제 북한군이 동요를 할 것이고 예. 집단 탈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속출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사살 부대까지 파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자체가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군대가 싸울 때 그 워낙 이제 화력이 막강한 그 나치 군대가 오니까 네. 러시아 군대가 무서워서 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망가서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고 해가지고 스탈린이 뭘 시켰냐면 도망오는 자국군을 쏘게 했어요, 뒤에서. 예? 이게 러시아 군대의 원래 전통입니다, 전통. 예. 이게 원래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로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인데 완전히 인해 전술로 사람 목숨을 그냥 이제 갈아 먹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다시 돌아서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죽이고 와도 죽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 군과 북한 군 보위국이 현장에서 이제 인민군 군인들이 그 이탈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이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탈해가지고 망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죠. 망명을 네. 할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북한군 사살부대, 그러니까 보위국에서 이제 나온 경량이 보이고 있고, 이 부대가 이제 러시아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북한군을 통제하는, 뭐 이걸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도망가는 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군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 뭐 인권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으니까 북한 군인의 생명은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오로지 그냥 김정은 정권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들이 도망을 가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불고 또 선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북한 정권이 입는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막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들이 죽든 말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 말씀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진짜. 예. 천하의 비극이죠. 예. 근데 이렇게 대규모 파병을 한다? 위험하게? 그리고 막 이 전선에 밀어 넣는다? 가면 다 죽어요. 그 영상이 진짜라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부대원이 아니잖아요. 한 초등학교 좀 졸업한 애만 키 정도만 해가지고 얼굴도 애때 보이고 솔직히 좀 20, 30대 청년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등치 보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그 노련한 경험, 지형지물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면 러시아랑 혼성부대를 편성한다? 대화가 안 되죠. 독립부대라고 한다? 전투력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고민스러운 게 과연 전선에 투입될까? 아니면 이 러시아 후방에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활동을 해요. 이걸 수탈한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친우크라이나계 민병대를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후방을 담당해주고 후방에 있는 러시아 병력이 전방으로 간다든지 이런 용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왜 극단적으로 전투에 참여할까? 그런 막대한 희생을. 거기에는 의문이 발생하는 거고 만일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김정은은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동시에 몰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몰락의 시작. 몰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파병 갔다가 다시 이제 교체해서 들어오는 인민군들한테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 안 나올 거고. 안 그죠? 났죠. 그 다음에 돈도 다 떼먹고 전사자 가족도 있고. 네. 그 몰락의 시작일 거가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과연 폭풍군단인지 전투병인지 아니면 전투병이 후방에서 작전하는지 아니면 전투병이 아닌 공병인지 지금 북한에 퍼져 있는 7천국 산하의 공병국인지 이런 여부들. 그 다음에 이게 12,000명이 이게 단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 모든 걸 또 봐야 되는 거죠. 확실히 좀 악마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무모한 선택을 한 건데 러시아나 이제 북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 초기에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푸틴이 뭐 전술핵을 쓸 거다. 그런 것들을 뭐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도 본인 입에서 계속해서 뭐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쓸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는데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쓸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돼서 푸틴이 완전히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쫙 쳐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러시아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현재 전선이 붕괴돼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모두 회복하는 경우 네네. 아니면 크림까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돈바스 전쟁 이전까지 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있을까요? 요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맨 밑에가 크림이고 그 빗금쳐진 부분이 있죠. 네. 분홍색에서 빗금친 부분이 전쟁 전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빗금친 상황에서 전쟁에서 나머지 분홍색을 점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두 실질을 뺏기게 되면 푸틴은 거의 70-80만 명 잃고 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림반도, 마지노선은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영토였어요. 53년, 4년 이전까지는. 네네. 행정적으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푸틴은 정치적으로 끝이거든요. 그때는 전술핵을 쓸 거예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이나 뭐 쓰나 뭐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그런 선택을 죽는데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내부에 총 맞아 죽나 네. 쓰고 죽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런데 쓸 가능성이 없는 게 그렇게까지 뚫리면 푸틴이 전술핵을 쓴다는 걸 미국이 알거든요. 나토가 알거든요. 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제 무기를 끊죠, 이제. 아, 야, 그만 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인 거예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등에다가 끈 잡아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너무 푸틴이 밀고 들어오면 무기 더 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슬픈 슬라브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고, 요 그림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한반도처럼 분단 체제로. 근데 여기서 누가 많이 땅 따먹느냐, 회복하느냐, 더 먹느냐, 이거 갖고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고, 남쪽을 뚫기가 어려우니, 그 조그만 밑그림에 네모 있죠? 크루스크. 네. 거기 아예 그냥 허를 찔러서 크루스크 쪽을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그나마도 절반을 뺏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니냐. 뭐 실패했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지금 점령했잖아요. 푸틴 땅을. 그렇죠. 네. 푸틴은 러시아의 수호자고 침략을 막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본토가 뺏겼잖아요. 이제 가을이에요. 그럼 라스푸티차. 비 오고, 거기 날씨 안 좋거든요. 엄청 질퍽질퍽해진다. 질퍽질퍽. 네네. 겨울엔 그게 더 얼어요. 전쟁 못해.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전선이 교착돼요. 내년 봄까지는.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의 후비대로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환하려고 그렇죠. 전쟁을 못하게 그러니까, 되는 그런. 네, 근데 이제 네. 그런데 또 빨리 탈환하려고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민군 너무나 희생이 발생할 거고. 뭐 러시아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네. 이제 그 관건이죠. 과연 여기 투입돼서 빨리 전투 끝내는데, 근데 12,000명 갖고는 부족해. 지금 이 지역에 5만 명 정도 러시아 군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로 한 5만 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12,000이 너무 작잖아요. 전투력도 약한데. 약하고 경험도 없고 사실. 경험도 없고. 네. 거의 지금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면 그냥 삼시세끼 밥 나오고 딴 데는 제대로 안 나오니까 농사 제가 아마 여기서 인민군 농사 짓는 군대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여기 있을 텐데 네. 기밀 문서 네. 네, 공개해 주면서. 여기 보면 저 영양실조 최악 이거 인민군 30% 영양실조 자치 하숙 인민군 부대 앞에서 밥 먹고 오는 애들 그다음에 이게 내부에 이제 뭐 콩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부대마다 급식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 부대마다 다르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짐승 보이실 때 토끼 9마리 닭 5마리 무슨 다 이렇게 키워 먹는데 그나마 이런 것 좀 덜하는 부대라는 얘기예요. 그 부대도 뭐 봄에 모내기 하러 나가고 농촌지도 다 나가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덜하다.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 정도지 그런 부대가 가서 어떻게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사격도 안 해요. 총알이 아까워서. 많이 안. 그냥 폭풍군단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밥 먹고 계속 산악행군, 이거 군장지고 그게 주된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평원에서 저 닳고 다른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어떻게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김정은은 푸틴한테 더 달라고 그럴 거고, 무기, 첨단 기술. 그것도 북한군이 전투력을 발휘하면 그거 더 나쁜 시나리오가 돼요. 그렇게 되면 레드라인을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당연히 뭐 우리나라나 나토가 여기에서 더 이제 지원을 그렇죠. 해주겠네요. 왜냐하면 인민군과 러시아 간에 인민군이 활약이 커지면 군사협력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군사적 압박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러브 전쟁에 파견된 인민군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TV를 보면은 막 북한군 특전사라고 해서 막 뭐 무통 까고 막 하면은 막 벽돌도 부시고 막 몽댕이도 막 몸으로 막 부시고 막 엄청 막 전투력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죠? 걔는 배우들이에요. 아니 무슨 여기다가 뭐 강목을 왜 때립니까? 전쟁할 때 강목 이렇게 때리고 뭐 무슨 영화 찍듯이 그 사람들은 네. 정말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치면 이제 UDT나 이런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부대들 SEAL이나 이런 적이지 그게 일반 부대가 아니에요. 그
폭풍군단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화내요. 아, 폭풍군단은 그나마 키 1m 70 이상을 뽑아요. 근데 우리 키 1m 70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 키가 아니잖아요. 평균이 요즘에는 거의 뭐 70대 중반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70 이상이면 큰 키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요만해요. 인민군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고르고 골랐는데 그러나 전투력은 미지수다. 오히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전멸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90%의 소모 시나리오도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저 언론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면서 뭐 걔들한테 뭐 탄약 줬다면서 막 화내잖아요. 러시아도 탄약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투입돼도 탄원 소모가 동일하게 있으면은 러시아 먼저 챙기지 북한 챙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탄약이나 보급 부족에 또 시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고기밥 준다고 타령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그 정도에도 혹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판단하는 거죠. 아, 무시하는 거죠. 사실. 어, 실제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민군들 가서 밥 해먹는 거 보면 정말 부식이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그냥 밥만 있고 국 하나 그런 부대도 많아요. 네, 네. 밥하고 국 네. 많이 나오면 삶은 계란 하나 그게 다예요. 밥은 많이 먹죠. 산더미처럼. 우리도 어릴 때 가난할 때 그랬거든요. 밥을 산더미처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짠 김치랑 이렇게 먹는 거지. 양으로 채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식량 문제, 인민군의 전체 30%가 영해실조인 상황인데 전투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그 민가 털어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폭풍군단이 이제 탈북 막으려고 이 국경에 배치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네. 그때 민가에 도둑질 많이 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아이고. 그 정도의 부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특수부대래. 폭풍군단. 이름도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엔 잘못된 전투형으로 간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북한 파병 군인 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혹은 집단 격리시켜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온 바 있고 그것은 우리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북한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다.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좀 뉴스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정보 통제, 즉 북한의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북중 국경 일대에는 그 많은 탈북민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맞아요. 이 탈북민과 그 가족들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뭐 자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북한의 정보를 다루는 이 국내 NGO들도 이 북한 내부의 어떤 휴민트들, 이 전화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들을 접하는데 오히려 이 북한 주민들이 그 러시아 파병이 진짜 사실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름아름 좀 퍼지고 있다. 그리고 퍼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만이라는 건 결국은 나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라는 불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러우 전장의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는 그 행위 자체는 북한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그 북한 스타일에는 전혀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네. 북한은 항상 이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명분, 네네.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명분과 당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야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북한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상당히 잘못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 북한 주민들을 북한 당국이 세뇌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강조를 해야 되고, 그 세뇌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명분과 당위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설득력이 있어야 주민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 러시아 전쟁에 파견된 이 북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일단 첫째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파병을 했다는 점에서도 일단 당위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했을 때 그들의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총알바지로 내세운 거잖아요. 즉,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제 군대에 보냈는데,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네. 물론 강제로 끌려갔지만 대부분이 다. 이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떤 충성심을 이용해서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그를 활용해서 외화벌이에 쓰이고 있다.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면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반발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이 터져 나온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런 정보가 북한 내부에 만연하게 퍼진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반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빽 있는 집안 자녀들은 파병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그 뭐 의혹이 아니라요. 네. 북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당연한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폭풍군단 같은 네. 부대에도 이제 빽 있는 집안 자녀들이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는 이유가 그래서 정말 뭐 속된 말로 뭐 빡세게 훈련받아서 뭐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개중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폭풍군단 같은 좀 특수부대에 빨리 가게 되면은 조선노동당 입당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 젊은 나이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출세길에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고위층 자녀들이 이런 폭풍군단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빠르게 입당을 하고 그 다음 빠져나옵니다. 그 부대 입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결국 네네네. 지금 파병 같은 경우에도 그 파병 소식에 대해서 물론 북한 당국이 쉬쉬하고 있지만 고위층은 이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몇 날 당연히 며칠 알겠죠. 뭐 훈련도 하고 뭐 장비도 모으고 하다 보면 그 소식이 고위층들한테 퍼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이미 다 빼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한 2년 정도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는 좀 없습니다. 확실히 그 뭐 부정부패나 비리가 이런 것도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부정부패의 있겠네요. 왕국이잖아요, 북한은. 네. 거긴 부정부패 없으면 단 하루도 움직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여러 생존 방식에 의해서 또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패턴이지 그것이 뭐 문제다라고 보는 인식은 상당히 적죠. 네, 저도 사실 뭐 해외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스탠더드한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서 그것이 문제였구나를 느끼는 것이지, 북한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문제라고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본인의 출세길이 막히고 또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게 사실 북한이죠. 네. 북한군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모든 군부대는 그 한반도가 80%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산악 전투에 최적화된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총 쏘는 저격부대. 이거는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호호 벌판 아닙니까? 완전 평원이죠, 거기. 예. 네. 평원에서 네. 이제는 전차도 무용지물화되고 거의 드론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전혀 익숙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가 아무리 내 몸이 뭐 강철 같은 특수부대라고 해도 아니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걸 네.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 네.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부대가 나가 있지만 네. 특수부대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군대가 군 지휘권을 러시아 군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고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장갑차에 러시아 군대는 다 타고 있고 북한군만 보병으로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 막 따라가고 있는데 네. 폭격이 되니까 지금 장갑차가 도망가기 시작하고 네. 근데 북한군인들이 태우고 가라고 막 했는데 안 태우고 막 도망가서 지금 막 방치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할 땐 다 빠지고 북한군은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군이 그 역할을 했는데 워낙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이제 총알바지를 북한군을 내세워 놓고 자기는 이제 그 타격 원점을 찾기 위해서 북한군을 미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전력 손실이 나는데 이걸 대부분 북한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가 아무리 뭐 잘 훈련을 강하고, 그러니까 못 먹고 뼈만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력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전투력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도청 내용 이런 걸 보니까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로 뭐 북한군에 욕설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아직까지도 뭐 사실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벌써부터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긴장된 것이고, 네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소통이 안 되면 까딱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부대별로 한 명씩 뭐 통역이 있다고 해도 그 통역이 한 개 부대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가능하지만 전쟁을 할 때에는 다 뿔뿔이 헤쳐져 가지고 각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전달받고 그 사람이 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첨단 이 장비들을 다 보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에 이제 연합 작전이 안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그냥 대규모 살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훈련도 안 돼 있고 러시아 지형 지물에 익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참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그 보상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은 굉장히 이제 내가 여기 왜 나가야 되겠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약간 움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러시아 군인들이 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총알바지도 내세우고 싶은데 얘들은 그거 아니까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막 그 싸움질도 날 수가 있고, 네네. 막 서로 이제 의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 좀 이렇게 총알바지도 팍 나가면 좋은데, 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 좀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예, 아마 이제 그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에서도 아마 엄청난 내부 어떤 그 싸움, 투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군인들은 내가 나가라. 근데 내가 너 나가라. 뭐 서로 이렇게 싸우겠죠. 예. 이게 아마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전신 무장이 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요, 사실. 이미 북한군은 뭐 강철 같은 정신력과 어떤 그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에 뭐 기초한 강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무너진 군대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북한군의 지휘관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고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차하면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숨을 수도 있고, 네. 여차하면 내가 열받으면 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모든 관계가 지금 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군 지휘관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러시아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북한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북한군을 꾸려 들어와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3일분 식량, 뭐 일주일분 식량을 주고 이게 약간 독자적인 훈련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도망갈까봐 하루 거밖에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이틀 이상 떨어져 있다가 보급을 못 받게 되면 하루를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아마 항복을 하러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국정원과 이제 이런 국군정보사에서 대규모의 심리전을 아마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 대상으로 예. 뭐 삼시세끼에 고기 준다, 고기 반찬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심리전을 펼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삼시세끼는 굉장히 식상한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사실은 네, 이탈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명분이거든요, 사실은. 너네가 나온 전쟁 자체가 이건 명분도 없고 아, 정말 이거는 부적절한 침략 전쟁에 총알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너희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응? 그리고 죽어가지고 무슨 돈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 부모들은 그냥 땅을 치고 우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목숨값을 주지도 않는데 응? 너네가 거기서 왜 죽냐. 너무 알아.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너는 20대 초반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망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에게 뿌리게 되면 그거 안 넘어올 리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심리전에 굉장히 취약한 군대이고 다 보시겠지만 김정은 남매가 전단지만 뿌리면 얼마나 경악을 합니까? 맞아요. 네. 예?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 난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전단지 한 장에 그 휴전선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전단지에 막 그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심리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확실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왔다. 내가 죽을 필요 없다. 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대량 이제 이탈로 이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군을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고 이제 탈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게 옳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 북한군을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와 바꾸는 걸 하겠다. 아, 포로 인질 교환 뭐 예.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북한군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뭔가 우리가 혜택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군인들은 전원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북한군의 어떤 그런 전체를 갖다 무너지게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 적어도 수천 명이 만약 대한민국에 온다. 네. 이거는 북한 정권이 그날을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오면 진짜 여파가 일파만파. 엄청나죠, 네.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게 우리 한대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뭐 집단 탈영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한국에 온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그런 대북단체 활동을 해가지고 예. 또 북한에 있는 또 주민들한테 그런 실상을 또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MZ세대 젊은 군인들이고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에 와서 정보들을 확 접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 아주 무섭게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같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뭐 북한군인들이 얼마나 이게 뭐 변화가 빠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또 한국 내에서는 또 이게 뭐 반대 여론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쟁 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깔보고 적을 우습게 알고 적이 두려워할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적이 강한 정신력과 강한 어떤 그런 대항 자세를 가지고 전쟁에 대비할 경우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뭐 파티하고 있었죠, 사실. 파티하고 네. 놀고 네. 북부는 정말 형편없고 북한군에 비하면 이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 입장에서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서도 두려움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기라는 것은 군인이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미군이 엄청나게 아프가니스탄 군대에게 무기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부패한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냥.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무기에 맞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생명을 막 갈아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북한 군인들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이게 뭐 전쟁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적 행위가 아닐까. 예, 이건 북한군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뭐 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타령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북한군은 되게 생소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알잖아요, 자기네끼리 네. 전쟁을 해봤으니까. 네. 근데 북한군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이 가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원과 국군정보사가 가서 북한군에 맞는 심리전을 해야만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군과 우리 군 간의 협력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뭐 총알바지 총알밥으로 내세웠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당연히 이제 북한군이 동요를 할 것이고 예. 집단 탈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속출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사살 부대까지 파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자체가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군대가 싸울 때 그 워낙 이제 화력이 막강한 그 나치 군대가 오니까 네. 러시아 군대가 무서워서 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망가서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고 해가지고 스탈린이 뭘 시켰냐면 도망오는 자국군을 쏘게 했어요, 뒤에서. 예? 이게 러시아 군대의 원래 전통입니다, 전통. 예. 이게 원래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로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인데 완전히 인해 전술로 사람 목숨을 그냥 이제 갈아먹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다시 돌아서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죽이고 와도 죽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 군과 북한 군 보위국이 현장에서 이제 인민군 군인들이 그 이탈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이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탈해 가지고 망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죠. 망명을 네. 할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북한군 사살부대, 그러니까 보위국에서 이제 나온 경향이 보이고 있고 이 부대가 이제 러시아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북한군을 통제하는 뭐 이걸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도망가는 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군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 뭐 인권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으니까 북한 군인의 생명은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오로지 그냥 김정은 정권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들이 도망을 가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불고 또 선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북한 정권이 입는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막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들이 죽든 말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 말씀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진짜. 예. 엄청나게 비극이죠. 예. 근데 이렇게 대규모 파병을 한다? 위험하게? 그리고 막 이 전선에 밀어 넣는다? 가면 다 죽어요. 그 영상이 진짜라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부대원이 아니잖아요. 한 초등학교 좀 졸업한 애만 키 정도만 해가지고 얼굴 내때 보이고 솔직히 좀 30대 청년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등치 보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그 노련한 경험, 지형지물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면 러시아랑 혼성부대를 편성한다? 대화가 안 되죠. 독립부대라고 한다? 전투력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고민스러운 게 과연 전선에 투입될까? 아니면 이 러시아 후방에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활동을 해요. 이걸 수탕한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친우크라이나계 민병대를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후방을 담당해주고 후방에 있는 러시아 병력이 전방으로 간다든지 이런 용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왜 극단적으로 전투에 참여할까? 그런 막대한 희생을. 거기에는 의문이 발생하는 거고 만일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김정은은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동시에 이게 몰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몰락이 시작. 몰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파병 갔다가 다시 이제 교체해서 들어오는 인민군들한테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 안 나올 거고. 안 그죠? 납죠. 그 다음에 돈도 다 떼먹고 전사자 가족도 있고. 네. 그 몰락의 시작일 거가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음. 과연 폭풍군단인지 전투병인지 아니면 전투병에서 후방에서 작전하는지 아니면 전투병이 아닌 공병인지 지금 북한에 퍼져 있는 7천국 산하의 공병국인지 이런 여부들. 그 다음에 이게 12,000명이 단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 모든 걸 또 봐야 되는 거죠. 확실히 좀 악마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무모한 선택을 한 건데 러시아나 이제 북한이나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 초기에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푸틴이 뭐 전술핵을 쓸 거다 그런 것들을 뭐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도 본인 입에서 계속해서 뭐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쓸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는데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쓸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돼서 푸틴이 완전히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쫙 쳐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러시아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현재 전선이 붕괴돼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모두 회복하는 경우 네네. 아니면 크림까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돈바스 전쟁 이전까지 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있을까요? 요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맨 밑에가 크림이고 그 빗금쳐진 부분이 있죠. 네. 분홍색에서 빗금친 부분이 전쟁 전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빗금친 상황에서 전쟁에서 나머지 분홍색을 점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두 실질을 뺏기게 되면 푸틴은 거의 7, 80만 명 잃고 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림반도, 마지노선은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영토였어요. 53년, 4년 이전까지는. 네네. 행정적으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푸틴은 정치적으로 끝이거든요. 그때는 전술핵을 쓸 거예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이나 뭐 쓰나 뭐 어차피 그럼요. 어차피 그런 선택을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내부에 총 맞아 죽나, 네. 쓰고 죽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런데 쓸 가능성이 없는 게 그렇게까지 뚫리면 푸틴이 전술핵을 쓴다는 걸 미국이 알거든요. 나토가 알거든요. 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제 무기를 끊죠, 이제. 아, 야, 그만 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인 거예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등에다가 끈 잡아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너무 푸틴이 밀고 들어오면 무기 더 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슬픈 슬라브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고, 요 그림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반도처럼 분단 체제로. 근데 여기서 누가 많이 땅 따먹느냐, 회복하느냐, 더 먹느냐, 이거 갖고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고, 남쪽을 뚫기가 어려우니, 그 조그만 밑그림에 네모 있죠? 쿠르스크. 네네. 거기 아예 그냥 허를 찔러서 쿠르스크 쪽을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그나마도 절반을 뺏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니냐. 뭐 실패했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지금 점령했잖아요. 푸틴 땅을. 그렇죠. 네. 푸틴은 러시아의 수호자고 침략을 막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본토가 뺏겼잖아요. 이제 가을이에요. 그럼 라스푸티차 비 오고 거기 날씨 안 좋거든요. 엄청 질퍽질퍽해진다. 질퍽질퍽. 네네. 겨울엔 그게 더 얼어요. 전쟁 못해.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전선이 교착돼요. 내년 봄까지는.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의 후비대로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환을 하려고 그렇죠. 전쟁을 못하게 그러니까, 되는 그런.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또 빨리 탈환하려고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민군 너무나 희생이 발생할 거고. 뭐 러시아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네. 그 관건이죠. 과연 여기 투입돼서 빨리 전투 끝내는데 근데 12,000명 갖고는 부족해. 지금 이 지역에 5만 명 정도 러시아 군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추가로 한 5만 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12,000이면 너무 작잖아요. 작네요. 전투력도 약한데. 약하고 경험도 없고 사실. 경험도 없고. 네. 거의 지금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면 그냥 삼시세끼 밥 나오고 딴 데는 제대로 안 나오니까 농사 제가 아마 여기서 인민군 농사 짓는 군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있을 텐데 네. 기밀 문서 네. 네, 공개해 주면서 여기 보면 저 영양실조 최악 이거 인민군 30% 영양실조 자치 하숙인민군 부대 앞에서 밥 먹고 오는 애들 그다음에 이게 내부에 이제 뭐 콩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부대마다 급식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 부대마다 다르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짐승 보이실 때 토끼 9마리 닭 5마리 무슨 다 이렇게 키워 먹는데 그나마 이런 것 좀 덜하는 부대라는 얘기예요. 그 부대도 뭐 봄에 모내기 하러 나가고 농촌지원 다 나가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덜하다.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 정도지 그런 부대가 가서 어떻게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사격도 안 해요. 총알이 아까워서. 많이 안. 그냥 폭풍군단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밥 먹고 계속 산악행군, 이거 군장 지고 그게 주된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평원에서 저 닳고 다른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어떻게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김정은은 푸틴한테 더 달라고 그럴 거고, 무기, 첨단 기술. 그것도 북한군이 전투력을 발휘하면 그거 더 나쁜 시나리오가 돼요. 그렇게 되면 레드라인을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넘 당연히 뭐 우리나라나 나토 여기에서 더 이제 지원을 그렇죠. 해주겠네요. 왜냐하면 인민군과 러시아 간에 인민군이 활력이 커지면 군사협력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군사적 압박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러브 전쟁에 파견된 인민군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TV를 보면은 막 북한군 특전사라고 해서 막 몸 우통 까고 막 하면은 막 벽돌도 부시고 막 몽댕이도 막 몸으로 막 부시고 막 엄청 막 전투력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휴.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죠? 걔는 배우들이에요. 여기다가 뭐 강목을 왜 때립니까? 전쟁할 때 강목 그렇게 이렇게 때리고 뭐 무슨 영화 찍듯이 그 사람들은 네. 정말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치면 이제 UDT나 이런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부대들 SEAL이나 이런 적이지 그게 일반 부대가 아니에요. 그 폭풍군단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화내요. 폭풍군단은 그나마 키 1m 70 이상을 뽑아요. 근데 우리 키 1m 70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 키가 아니잖아요. 평균이 요즘에는 거의 뭐 70대 중반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70 이상이면 큰 키거든요. 그렇죠. 정말 요만해요. 인민군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고르고 골랐는데 그러나 전투력은 미지수다. 오히려 가도 나쁜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전멸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90%의 소모 시나리오도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저 언론에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면서 뭐 걔들한테 뭐 탄약 줬다면서 막 화내잖아요. 러시아도 탄약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투입돼도 탄환 소모가 동일하게 있으면은 러시아 먼저 챙기지 북한 챙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탄약이나 보급 부족에 또 시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고기밥 준다고 타령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그 정도에도 혹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판단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민군들 가서 밥해 먹는 거 보면 정말 부식이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그냥 밥만 있고 국 하나 그런 부대도 많아요. 네. 밥하고 국 네. 많이 나오면 삶은 계란 하나 그게 다예요. 밥은 많이 먹죠. 산더미처럼. 우리도 어릴 때 가난할 때 그랬거든요. 밥을 산더미처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짠 김치랑 이렇게 먹는 거지. 양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 인민군의 전체 30%가 영양실조인 상황인데 전투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민가 털어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폭풍군단이 이제 탈북 막으려고 이 국경에 배치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네. 그때 민가에 도둑질 많이 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아이고. 그 정도의 부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특수부대래. 폭풍군단. 이름도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엔 잘못된 전투형으로 간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북한 파병 군인 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혹은 집단 격리시켜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온 바 있고, 그것은 우리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북한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다.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좀 뉴스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정보 통제, 즉 북한의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북중국경 일대에는 그 많은 탈북민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맞아요. 이 탈북민과 그 가족들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뭐 자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북한의 정보를 다루는 이 국내 NGO들도 이 북한 내부의 어떤 휴민트들, 즉 이 전화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들을 접하는데, 오히려 이 북한 주민들이 그 러시아 파병이 진짜 사실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름아름 좀 퍼지고 있다. 그리고 퍼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만이라는 건 결국은 나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라는 불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러우 전장에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는 그 행위 자체는 북한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그 북한 스타일에는 전혀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네. 북한은 항상 이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명분, 네네.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명분과 당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야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북한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상당히 잘못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 북한 주민들을 북한 당국이 세뇌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강조를 해야 되고, 그 세뇌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명분과 당위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설득력이 있어야 주민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 러시아 전쟁에 파견된 이 북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일단 첫째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파병을 했다라는 점에서도 일단 당위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했을 때 그들의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총알바지로 내세운 거잖아요. 즉,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제 군대에 보냈는데,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물론 강제로 끌려갔지만 대부분이 다. 이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떤 충성심을 이용해서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그걸 활용해서 외화벌이에 쓰이고 있다.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면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반발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이 터져 나온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런 정보가 북한 내부에 만연하게 퍼진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반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빽 있는 집안 자녀들은 파병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그 뭐 의혹이 아니라요. 북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폭풍군단 같은 부대에도 이제 빽 있는 집안 자녀들이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는 이유가 정말 뭐 속된 말로 뭐 빡세게 훈련받아서 뭐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개중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폭풍군단 같은 좀 특수부대에 빨리 가게 되면은 조선노동당 입당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 젊은 나이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출세의 길에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고위층 자녀들이 이런 폭풍군단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빠르게 입당을 하고 그 다음 빠져나옵니다. 그 부대 입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결국 네네네. 지금 파병 같은 경우에도 그 파병 소식에 대해서 물론 북한 당국이 쉬쉬하고 있지만 고위층은 이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몇 날 당연히 며칠 알겠죠. 뭐 훈련도 하고 뭐 장비도 모으고 하다 보면 그 소식이 고위층들한테 퍼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이미 다 빼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한 2년 정도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는 좀 없습니다. 확실히 그 뭐 부정부패나 비리가 이런 것도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부정부패의 있겠네요. 왕국이잖아요, 북한은. 네. 거긴 부정부패 없으면 단 하루도 움직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여러 생존 방식에 의해서 또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패턴이지 그것이 뭐 문제다라고 보는 인식은 상당히 적죠. 네, 저도 사실 뭐 해외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스탠더드한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서 그것이 문제였구나를 느끼는 것이지 북한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문제라고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본인의 출세길이 막히고 또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게 사실 북한이죠. 네. 북한군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모든 군부대는 그 한반도가 80%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산악 전투에 최적화된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총 쏘는 저격 부대. 이거는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벌판 아닙니까? 완전 평원이죠 거기. 예. 네. 평원에서 네. 이제는 전차도 무용지물화되고 거의 드론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전혀 익숙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가 아무리 내 몸이 뭐 강철 같은 특수부대라고 해도 아니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걸 네.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 네.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부대가 나가 있지만 네. 특수부대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군대가 군 지휘권을 러시아 군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고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장갑차에 러시아 군대는 다 타고 있고 북한군만 보병으로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 막 따라가고 있는데 네. 폭격이 되니까 지금 장갑차가 도망가기 시작하고 네. 근데 북한 군인들이 태우고 가라고 막 했는데 안 태우고 막 도망가서 지금 막 방치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할 땐 다 빠지고 북한군은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군이 그 역할을 했는데 워낙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이제 총알바지를 북한군을 내세워 놓고 자기는 이제 그 타격 원점을 찾기 위해서 북한군을 미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전력 손실이 나는데 이걸 대부분 북한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가 아무리 뭐 잘 훈련을 강하고, 그러니까 못 먹고 뼈만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력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전투력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도청 내용 이런 걸 보니까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로 뭐 북한군에 욕설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아직까지도 뭐 사실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벌써부터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긴장된 것이고, 네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소통이 안 되면 까딱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부대별로 한 명씩 뭐 통역이 있다고 해도 그 통역이 한 개 부대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가능하지만 전쟁을 할 때에는 다 뿔뿔이 헤쳐져 가지고 각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전달받고 그 사람이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첨단 이 장비들을 다 보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에 이제 연합 작전이 안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그냥 대규모 살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훈련도 안 돼 있고 러시아 지형 지물에 익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참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그 보상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은 굉장히 이제 내가 여기 왜 나가야 되겠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약간 움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러시아 군인들이 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청알바지도 내세우고 싶은데 얘들은 그거 아니까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막 그 싸움질도 날 수가 있고, 네네. 막 서로 이제 의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 좀 이렇게 청알바지도 팍 나가면 좋은데, 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 좀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예, 아마 이제 그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에서도 아마 엄청난 내부 어떤 그 싸움, 투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군인들은 내가 나가라. 근데 내가 너 나가라. 뭐 서로 이렇게 싸우겠죠. 예. 이게 아마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전신 무장이 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요, 사실. 이미 북한군은 뭐 강철 같은 정신력과 어떤 그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에 뭐 기초한 강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무너진 군대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북한군의 지휘관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고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요차하면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요차하면 숨을 수도 있고, 네. 요차하면 내가 열받으면 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모든 관계가 지금 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군 지휘관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러시아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북한군에 총이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북한군을 꾸려 들어와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3일분 식량, 뭐 일주일분 식량을 주고 이게 약간 독자적인 훈련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도망갈까봐 하루 거밖에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이틀 이상 떨어져 있다가 보급을 못 받게 되면 하루를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아마 항복을 하러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국정원과 이제 뭐 국군정보사에서 대규모의 심리전을 아마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 대상으로 예. 뭐 삼시세끼에 고기 준다, 고기 반찬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심리전을 펼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삼시세끼는 굉장히 식상한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사실은 네, 이탈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명분이거든요, 사실은. 너네가 나온 전쟁 자체가 이건 명분도 없고 정말 이거는 부적절한 침략 전쟁에 총알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너희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응? 그리고 죽어가지고 무슨 돈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 부모들은 그냥 땅을 치고 우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목숨값을 주지도 않는데 응? 너네가 거기서 왜 죽냐 넘어와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너네 20대 초반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망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에게 뿌리게 되면 그거 안 넘어올 리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심리전에 굉장히 취약한 군대이고 다 보시겠지만 김정은 남매가 전단지만 뿌리면 얼마나 경악을 합니까? 맞아요. 네. 예?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 난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전단지 한 장에 그 휴전선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전단지에 막 그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심리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확실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왔다. 내가 죽을 필요 없다. 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대량 이제 이탈로 이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군을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고 이제 탈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게 옳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 북한군을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와 바꾸는 걸 하겠다. 아, 포로 인질 교환 뭐 예.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북한군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정부에 뭔가 우리가 혜택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군인들은 전원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북한군의 어떤 그런 전체를 갖다 무너지게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 적어도 수천 명이 만약 대한민국에 온다. 네. 이거는 북한 정권이 그날로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오면 진짜 여파가 일파만파. 엄청나죠, 네.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이는 것보다 음.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게 우리 한데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뭐 집단 탈영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한국에 온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그런 대북 잔치 활동을 해가지고 예. 또 북한에 있는 또 주민들한테 그런 실상을 또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MZ 세대 젊은 군인들이고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에 와서 정보들을 확 접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 아주 무섭게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같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뭐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이게 뭐 변화가 빠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또 한국 내에서는 또 이게 뭐 반대 여론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 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깔보고 적을 우습게 알고 적이 두려워할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적이 강한 정신력과 강한 어떤 그런 대항 자세를 가지고 전쟁에 대비할 경우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뭐 파티하고 있었죠, 사실. 파티하고 네. 놀고 네. 북부는 정말 형편없고 북한군에 비하면 이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 입장에서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서도 두려움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기라는 것은 군인이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미군이 엄청나게 아프가니스탄 군대에게 무기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부패한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무기에 맞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생명을 막 갈아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북한 군인들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이게 뭐 전쟁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적 행위가 아닐까. 예, 이거 북한군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뭐 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탈영을. 그러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북한군은 되게 생소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알잖아요, 자기네끼리 네. 전쟁을 해봤으니까. 네. 근데 북한군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이 가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원과 국군정보사가 가서 북한군에 맞는 심리전을 해야만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군과 우리 군 간의 협력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뭐 총알바지 총알밥으로 내세웠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당연히 이제 북한군이 동요를 할 것이고 예. 집단 탈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속출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사살 부대까지 파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자체가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군대가 싸울 때 그 워낙 이제 화력이 막강한 그 나치 군대가 오니까 네. 러시아 군대가 무서워서 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망가서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고 해가지고 스탈린이 뭘 시켰냐면 도망오는 자국군을 쏘게 했어요, 뒤에서. 예? 이게 러시아 군대의 원래 전통입니다, 전통. 예. 이게 원래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로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인데
완전히 인해 전술로 사람 목숨을 그냥 이제 갈아 먹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다시 돌아서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죽이고 와도 죽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 군과 북한 군 보위국이 현장에서 이제 인민군 군인들이 그 이탈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이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탈해가지고 망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죠. 망명을 네. 할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북한군 사살부대, 그러니까 보위국에서 이제 나온 경량이 보이고 있고 이 부대가 이제 러시아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북한군을 통제하는 뭐 이걸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도망가는 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군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 뭐 인권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으니까 북한 군인의 생명은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오로지 그냥 김정은 정권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들이 도망을 가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불고 또 선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북한 정권이 입는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막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들이 죽든 말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말씀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진짜. 예. 천하게 비극이죠. 예. 근데 이렇게 대규모 파병을 한다? 위험하게? 그리고 막 이 전선에 밀어 넣는다? 가면 다 죽어요. 그 영상이 진짜라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부대원이 아니잖아요. 한 초등학교 좀 졸업한 애만 키 정도만 해가지고 얼굴도 애때 보이고 솔직히 좀 30대 청년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등치 보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그 노련한 경험, 지형지물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면 러시아랑 혼성부대를 편성한다? 대화가 안 되죠. 독립부대라고 한다? 전투력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고민스러운 게 과연 전선에 투입될까? 아니면 이 러시아 후방에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활동을 해요. 이걸 수탈한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친우크라이나계 민병대를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후방을 담당해주고 후방에 있는 러시아 병력이 전방으로 간다든지 이런 용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왜 극단적으로 전투에 참여할까? 그런 막대한 희생을. 거기에는 의문이 발생하는 거고 만일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김정은은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동시에 몰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몰락의 시작. 몰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파병 갔다가 다시 이제 교체해서 들어오는 인민군들한테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 안 나올 거고. 안 그죠? 났죠. 그 다음에 돈도 다 떼먹고 전사자 가족도 있고. 네. 그 몰락의 시작일 거가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과연 폭풍군단인지 전투병인지 아니면 전투병이 후방에서 작전하는지 아니면 전투병이 아닌 공병인지 지금 북한에 퍼져 있는 7천국 산하의 공병국인지 이런 여부들. 그 다음에 이게 12,000명이 이게 단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 모든 걸 또 봐야 되는 거죠. 확실히 좀 악마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무모한 선택을 한 건데 러시아나 이제 북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 초기에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푸틴이 뭐 전술핵을 쓸 거다. 그런 것들을 뭐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도 본인 입에서 계속해서 뭐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쓸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는데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쓸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돼서 푸틴이 완전히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쫙 쳐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러시아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현재 전선이 붕괴돼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모두 회복하는 경우 네네. 아니면 크림까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돈바스 전쟁 이전까지 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있을까요? 요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맨 밑에가 크림이고 그 빗금 쳐진 부분이 있죠. 네.
빗금친 분홍색에서 빗금친 부분이 전쟁 전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빗금친 상황에서 전쟁에서 나머지 분홍색을 점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두 실질을 뺏기게 되면 푸틴은 거의 7, 80만 명 잃고 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림반도, 마지노선은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영토였어요. 아, 53년, 4년 이전까지는. 네, 네. 행정적으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돈바스죠.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푸틴은 정치적으로 끝이거든요. 그때는 전술핵을 쓸 거예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이나 뭐 쓰나 뭐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그런 죽는 선택을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내부에서 총 맞아 죽나, 네. 쓰고 죽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런데 쓸 가능성이 없는 게 그렇게까지 뚫리면 푸틴이 전술핵을 쓴다는 걸 미국이 알거든요. 나토가 알거든요. 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제 무기를 끊죠, 이제. 아, 야, 그만 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인 거예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등에다가 끈 잡아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너무 푸틴이 밀고 들어오면 무기 더 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슬픈 슬라브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고, 요 그림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한반도처럼 분단 체제로. 근데 여기서 누가 많이 땅 따먹느냐, 회복하느냐, 더 먹느냐, 이거 갖고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고, 남쪽을 뚫기가 어려우니, 그 조그만 밑그림에 네모 있죠? 크루스크. 네, 네. 거기 아예 그냥 허를 찔러서 크루스크 쪽을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그나마도 절반을 뺏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니냐. 뭐 실패했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지금 점령했잖아요. 푸틴 땅을. 그렇죠. 네. 푸틴은 러시아의 수호자고 침략을 막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본토가 뺏겼잖아요. 이제 가을이에요. 그럼 라스푸티차. 비 오고, 거기 날씨 안 좋거든요. 엄청 질퍽질퍽해진다. 질퍽질퍽. 네, 네. 겨울엔 그게 더 얼어요. 전쟁 못해.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전선이 교착돼요. 내년 봄까지는.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의 후비대로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환하려고 그렇죠. 전쟁을 못하게 그러니까, 되는 그런 네, 생각. 근데 이제 네. 그런데 또 빨리 탈환하려고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민군 너무나 희생이 발생할 거고. 뭐 러시아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네. 이제 그 관건이죠. 과연 여기 투입돼서 빨리 전투 끝내는데, 근데 12,000명 갖고는 부족해. 지금 이 지역에 5만 명 정도 러시아 군인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추가로 한 5만 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12,000이 너무 작잖아요. 작네요. 전투력도 약한데. 약하고 경험도 없고 사실. 경험도 없고. 네. 거의 지금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면 그냥 삼시세끼 밥 나오고, 딴 데는 제대로 안 나오니까. 농사, 제가 아마 여기서 인민군 농사 짓는 군대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있을 텐데. 네. 기밀 문서 네. 네, 공개해 주면서. 여기 보면 저 영양실조 최악 이거 인민군 30% 영양실조 자치 하숙인민군 부대 앞에서 밥 먹고 오는 애들 그다음에 이게 내부에 이제 뭐 콩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부대마다 급식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 부대마다 다르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짐승 보이실 때 토끼 9마리 닭 5마리 무슨 다 이렇게 키워 먹는데 아, 그나마 이런 것 좀 덜하는 부대라는 얘기예요. 아, 그 부대도 뭐 봄에 모내기 하러 나가고 농촌전 다 나가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덜하다.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 정도지. 그런 부대가 가서 어떻게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사격도 안 해요. 총알이 아까워서 많이 안. 그냥 폭풍군단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밥 먹고 계속 산악행군 이거 군장지고 그게 주된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평원에서 저 닳고 다른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어떻게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김정은은 푸틴한테 더 달라고 그럴 거고, 무기, 첨단 기술. 그것도 북한군이 전투력을 발휘하면 그거 더 나쁜 시나리오가 돼요. 그렇게 되면 레드라인을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당연히 뭐 우리나라나 나토가 여기에서 더 이제 지원을 그렇죠. 해주겠네요. 왜냐하면 인민군과 러시아 간에 인민군이 활약이 커지면 군사협력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군사적 압박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러브 전쟁에 파견된 인민군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TV를 보면은 막 북한군 특전사라고 해서 막 몸 우통 까고 막 하면은 막 벽돌도 부시고 막 몽댕이도 막 몸으로 막 부시고 막 엄청 막 전투력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죠? 걔는 배우들이에요. 아니, 무슨, 아니, 여기다가 뭐, 강목을 왜 때립니까? 전쟁할 때 강목 이렇게 때리고 뭐, 무슨, 영화 찍듯이. 그 사람들은 네. 정말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를 치면 이제 UDT나 아, 이런,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부대들, SEAL이나 이런 적이지, 그게 일반 부대가 아니에요. 그 폭풍군단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화내요. 아, 그래도 폭풍군단은 그나마 키 1m 70 이상을 뽑아요. 근데 우리 키 1m 70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 키가 아니잖아요. 평균이 요즘에는 거의 뭐 70대 중반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70 이상이면 큰 키거든요. 그렇죠. 정말 요만해요. 인민군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고르고 골랐는데, 그러나 전투력은 미지수다. 오히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전멸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90%의 소모 시나리오도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저 언론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면서 뭐 걔들한테 뭐 탄약 줬다면서 막 화내잖아요. 러시아도 탄약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투입돼도 탄원 소모가 동일하게 있으면은 러시아 먼저 챙기지 북한 챙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탄약이나 보급 부족에 또 시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고기밥 준다고 타령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그 정도에도 혹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판단하는 거죠. 아, 무시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민군들 가서 밥 해먹는 거 보면 정말 부식이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그냥 밥만 있고 국 하나. 그런 부대도 많아요. 네, 네. 밥하고 국 네. 많이 나오면 삶은 계란 하나. 그게 다예요. 밥은 많이 먹죠, 산더미처럼. 우리도 어릴 때 가난할 때 그랬거든요. 밥을 산더미처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짠 김치랑 이렇게 먹는 거지. 양으로 채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식량 문제, 인민군의 전체 30%가 영해실조인 상황인데 전투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그 민가 털어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폭풍군단이 이제 탈북 막으려고 이 국경에 배치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네. 그때 민가에 도둑질 많이 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아이고. 그 정도의 부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특수부대래. 폭풍군단. 이름도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엔 잘못된 전투형으로 간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